포항 여해병대 이사단 연병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오후 훈련 시간, 갑작스런 비상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신다. 불시 방문이다. 전원 집합. 여해병들이 우왕좌왕하며 연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모두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박지연 소장이 먼저 내렸는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 있는 사단장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극진히 모시는 듯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여해병들이 동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지연 소장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민지 상병? 이민지 상병은 어디 있나? 순간 모든 시선이 대열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여해병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민지 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금요일 오후 포항 시내 버스터미널은 여느 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이민지 상병이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제 막 외박을 나온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용돈이 3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할머니께 드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녀가 터미널을 가로질러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쓰러졌네. 누가 119 좀 불렀어요? 아까 누가 부른다고 했는데? 이민지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해병대 훈련소에서 배운 응급처치 요령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그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이민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좀 주실 분 없으세요? 이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터미널 매점 아주머니가 급히 생수병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 할머니 아까부터 터미널을 계속 배회하시더라고요. 뭔가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민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물을 삼켰지만 여전히 의식이 혼미해 보였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오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지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다행히 체력 단련으로 다져진 체력 덕분에 할머니를 업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택시 좀 잡아주세요. 터미널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할머니를 태운 이민지는 기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이민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끔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야. 부대로. 애들이. 이민지는 할머니가 혹시 예전에 군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민지는 할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할머니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수민 의사가 나와서 이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탈수와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수액 맞으면서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입원 수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지갑이나 신분증도 없고. 이민지가 할머니의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 비용이라도 수납하셔야 하는데 오늘 치료비가 대략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민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놀란 눈으로 이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가족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겠죠. 이민지는 수납 창구로 가서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남은 돈은 10만 원. 할머니께는 이것만이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민지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얼굴은 조금씩 혈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정수민 의사가 다시 한번 회진을 돌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지를 보며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모르는 분인데 병원비까지 내시고. 이민지는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서서히 이민지를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민지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할머니, 터미널에서 쓰러지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이민지의 짧은 머리 그리고 목에서 살짝 보이는 군인 인식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네, 군인인가? 네. 여해병대 이사단 3중대 이민지 상병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떨리는 손을 뻗어 이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할머니가 흐느끼며 이민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민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탈수 증상이 심했던 데다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증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누군가와 착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포항? 아니야.
서울? 아니, 잘 모르겠네.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민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일반실로 옮기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이민지는 일어서려다가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민지야. 가지 마.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할머니를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걸까요? 할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이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10만 원을 만졌습니다. 내일 아침 부대 복귀 전에 다시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이민지는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어 저녁 노을이 포항 앞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영순 씨는 손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지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할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민지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가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달 약을 거의 다 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민지는 남은 10만 원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이것밖에 못 드려요. 다음 달에 더 많이 가져올게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고맙다. 너도 부대에서 쓸 일이 있을 텐데. 이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이민지는 문득 병원에 있는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그날 밤 이민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민지는 부대 복귀 전에 병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병원 일반실에 도착한 이민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병실 앞에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표정으로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찾았어요. 포항 성모병원이에요. 네, 다행히 큰일은 없으신 것 같아요. 박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가려다가 이민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어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이민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지은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집을 나가시는데 이번엔 포항까지 오셨네요. 병원비도 내주셨다면서요? 별 말씀을요.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계속 민지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성함이? 이민지입니다. 여해병 때 이사단 복무 중입니다. 박지은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민지, 그 이름이었군요. 이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박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민지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여해병 때 장교셨어요. 지금은 치매 때문에 많은 걸 잊으셨지만 유독 군대 시절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으세요. 특히 특별한 부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25년 전이래요. 연평해전 때 어머니 밑에 이민지라는 하사가 있었대요. 어머니를 구하고 전사하셨다고. 이민지는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여해병이 할머니를 구하고 전사했다니. 그래서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듣고, 네, 아마 그 기억이 떠오르셨나 봐요. 어머니는 그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자신 때문에 젊은 부하가 죽었다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병실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민지 왔니? 이민지가 얼른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이민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이민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자네, 정말 이민지인가? 네, 할머니. 이민지 맞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민지는 할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 도와드린 거 후회 안 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박지은 씨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때 그 민지가 아니라.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아이도 민지야. 나를 또 구해준 민지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민지는 어제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이름의 여해병이 다시 한번 할머니를 구한 것입니다. 박지은 씨가 이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였죠?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민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받으셔야 해요. 20만 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민지는 계속 거절했지만 박지은 씨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이 아이가 싫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니? 민지는 원래 그런 아이야. 대가를 바라지 않아.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8년 6월 연평도 서쪽 해상 북한. 경비정이 기습했을 때 민지가 나를 밀쳐내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이민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급히 이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부대니? 포항 여해병 때 2사단 3중대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사단. 내가 있던 곳. 박지은 씨가 이민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안정되시면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민지는 자신의 군번과 부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조심해서 가거라. 꼭 무사해야 한다. 이민지는 뒤돌아 할머니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답례를 하려 했습니다. 비록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경내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민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선배 여해병이 25년 전에 할머니를 구하고 전사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그 할머니를 구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부대 정문에 도착한 이민지는 위병소에서 귀대 신고를 했습니다. 이민지 상병, 외박 후 귀대합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선임인 최강희 병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민지, 외박 잘 다녀왔냐? 할머니한테 용돈 잘 드렸고? 이민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병장님. 그나저나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최강희 병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민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민지는 불침번을 서며 초소에 서 있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25년 전 이곳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여해병이 같은 바람을 맞으며 경계를 섰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뒤 부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틀이 지난 화요일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지는 오전 체력 단련을 마치고 막 샤워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유진 일병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선임님들, 지금 중대장님이 난리예요. 대대장님도 오셨어요. 이민지와 최강희 병장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중대 간부들이 모두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중대 전체에 비상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해병들이 연병장에 집결하자 중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사단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 사단장님께서 우리 중대를 불시 방문하신다. 여해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중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시 방문이라니. 최강희 병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큰일 났나? 우리 중대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중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사단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막사 정리, 개인 군장 점검,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라. 부대는 순식간에 전투 태세에 돌입한 것처럼 바빠졌습니다. 여해병들은 막사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화기를 정비하고 군장을 재정비했습니다. 한유진 일병이 이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사단장이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이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최강희 병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지연 소장님이야. 여해병 때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지. 육사 출신의 각종 특수작전에 참여하셨고 지휘관으로서도 완벽한 분이야. 그런데 엄청 엄격하시대. 최강희 병장이 목을 그으며 으스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대는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이민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지연 소장, 그 성이 왜 이렇게 귀에 익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은 씨, 그녀가 할머니의 딸이라고 했었지. 설마 박지연 소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이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가 흔한 성인이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민지는 또다시 불침번을 섰습니다. 초소에서 경계를 서며 그녀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괜찮아지셨을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새벽부터 들썩였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사단장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여해병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박지연 소장이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여해병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평소 사진에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연 소장이 뒷좌석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이민지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이 구한 그 할머니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할머니는 며칠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해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단장이 왜 민간인 할머니를 모시고 왔을까? 박지연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지 상병? 이민지 상병은 어디 있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민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최강희 병장이 그녀를 쿡 찔렀습니다. 빨리 대답해. 이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민지 상병, 여기 있습니다. 박지연 소장이 이민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민지 앞에 선 소장은 잠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이민지 상병인가?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박지연 소장이 뒤돌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민지와 마주선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여해병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박지연 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다. 이분은 김경숙 예비역 중령이시다. 전 여해병대 2사단 작전 참모를 지내셨고 1998년 연평해전의 영웅이시다. 여해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평해전의 영웅이라니, 그것도 예비역 중령이라니. 박지연 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님이시다. 이번엔 정말로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단장의 어머님을 이민지가 구했다고?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여해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민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사단장의 어머님이라니. 김경숙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이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사흘 전 포항 터미널에서 쓰러진 날 구해줬어.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자기 용돈을 다 썼다더구나. 박지연 소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인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민지가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터미널에서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여해병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지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용돈을 얼마나 썼는가? 20만 원입니다. 사단장님,
주변 여해병들이 작게 탄식했습니다. 20만 원이면 여해병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최강희 병장이 놀란 표정으로 이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민지가 외박 다녀온 후 이상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김경숙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 이름이 이민지라는 거야. 25년 전 연평해전에서 날 구하고 전사한 내 부하와 같은 이름이야.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수군거렸습니다. 여해병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지연 소장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치매를 앓고 계신다. 가끔 집을 나가 헤매시는데 이번엔 포항까지 오셨다. 아마도 옛 부대를 찾아오신 것 같다. 소장이 이민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민지 상병, 자네가 어머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연 소장이 이민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이 일개 상병에게 경례를 하다니 이것은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민지는 당황해서 얼른 답례를 올렸습니다. 김경숙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이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봐라. 25년 전 연평해전 직전에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경숙 소령과 여러 여해병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줄에 서 있는 한 청년의 얼굴 아래 이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날 밀쳐내고 대신 총을 맞았어. 22살이었지. 자네와 비슷한 나이야. 이민지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 비슷한 나이의 선배가 25년 전 이 자리에서 복무했고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김경숙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 유언이 중령님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해병대를 부탁드립니다였어. 그 말을 남기고 내 품에서 숨을 거뒀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연 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여해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같은 이름의 여해병이 나타나 또 날 구해줬어. 이게 우연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여해병대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김경숙 할머니가 이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자네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 여해병대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걸.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중대장이 앞으로 나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민지 상병은 평소에도 모범적인 여해병입니다. 체력은 뛰어나고 성실하며 동료들을 잘 돕습니다. 박지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해병이라면. 소장이 부관에게 눈짓을 하자 부관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민지 상병, 자네의 선행은 여해병대의 명예를 높였다. 이에 특별 포상을 수여한다. 이민지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있다. 김경숙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성이야. 자네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네. 병원비에 보태게. 이민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받아라. 이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25년 전 민지가 남긴 유산이기도 해. 김경숙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 전사 후 내가 유족들을 찾아 도우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아이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지. 어려운 여해병들을 돕는 기금. 자네는 그 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민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5년 전 전사한 선배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금을 같은 이름을 가진 자신이 받게 되다니. 이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모인 동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유진 일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입대했을 때 이민지가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떠올렸습니다. 재벌집 막내딸이라고 거만하게 굴던 자신을 참아주고 이끌어준 선임이었습니다. 최강희 병장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지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할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던 후임이 이런 일을 해냈다니. 박지현 소장이 전 여해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여해병이다. 계급이 높다고 여해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체력이 좋다고 여해병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여해병 때 정신이다. 소장이 이민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민지 상병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머님을 도왔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가 아프신데도 그 돈을 선뜻 내놓았다. 이것이 25년 전 연평해전에서 보여준 선배들의 정신과 무엇이 다른가? 김경숙 할머니가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여해병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젊은 여해병들아,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연평도 서쪽 바다는 평화로웠다. 우리는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지. 그때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나타났다. 선제 공격을 해왔어. 우리 배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해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이민지 하사가 포탄이 내 쪽으로 날아오는 걸 봤어.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날 밀쳐냈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탄 파편을 맞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 중령님, 제가 여해병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해병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뒀지.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여해병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자책했다. 왜 내가 아니고 그 젊은 아이였을까?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할머니가 이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 깨달았어.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이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였구나. 여해병 때 정신은 특별한 게 아니야. 전우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전부야. 박지현 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임명을 하고자 한다. 이민지 상병을 사단 모범 여해병으로 선정한다. 또한 전 부대에 그녀의 선행을 알리고 여해병 때 정신의 표본으로 삼을 것이다. 중대장이 이민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이민지. 내가 우리 중대라는 게 자랑스러워. 김경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자네 할머니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네. 이건 거절하지 말게. 25년 전 민지가 남긴 유산이니까. 이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이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여해병은 무릎 꿇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라. 자네는 자랑스러운 여해병이야. 박지현 소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군. 하지만 오늘 이 만남은 잊지 않을 것이다. 소장이 전 여해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해병대. 여해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필승. 김경숙 할머니가 차에 타기 전 이민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민지야, 무사히 전역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25년 전 민지처럼 그리고 너처럼. 차량이 떠나고 연병장에는 여해병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이민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최강희 병장이 이민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야, 이 자식아. 왜 말 안 했어?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을 텐데. 별일 아니에요, 병장님. 별일 아니라니. 너 때문에 우리 중대가 완전 유명해졌잖아. 그리고 최강희 병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나도 많이 배웠다. 진짜 여해병이 뭔지. 한유진 일병도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저도요. 저 처음에는 군대가 그저 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중대 회식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민지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지의 마음속에는 25년 전 전사한 선배 이민지 하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여해병이 되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민지의 이야기는 여해병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그녀의 선행을 본보기로 삼아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민지에게 특별 외박이 허가되었습니다. 중대장이 직접 불러서 전달했습니다. 이민지, 오늘 집에 다녀와라. 할머니가 수술 받으신다면서? 네, 중대장님. 하지만 일과 중인데. 사단장님 특별 지시다. 그리고 이거. 중대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중대원들이 모은 거다.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써라. 이민지가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건 받아라. 우리도 뭔가 하고 싶었다. 너 혼자만 멋있을 순 없잖아. 중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민지는 포항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실이 화려한 꽃으로 가득했고 할머니는 1인실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손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도 모르고 있었구나. 어제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모든 병원비를 내주시고 가셨어. 내가 자기를 구해줬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수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내일 수술인데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수술비가 다 해결된 건가요? 정수민 의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경숙 이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비용을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 요양 비용까지도요. 할머님은 손녀분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김영순 씨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민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할머니를 구한 일, 그 할머니가 사단장의 어머님이었던 일, 그리고 25년 전 전사한 이민지 하사의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우리 손녀가 그런 큰 일을. 할머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돈을 다 쓰니. 그것도 할머니 병원비로 쓸 돈을. 김영순 씨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경숙 할머니가 박지은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김경숙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순 씨가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할머니가 만류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환자분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경숙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겁니다. 따님이 저를 구해주셨고 25년 전에는 같은 이름의 여해병이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할머니가 이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혹시 시간 있나? 잠시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민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할머니의 차를 탔습니다. 차는 포항 시내를 벗어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추모비가 서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 할머니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여기 25년 전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 이민지가 추모비를 살펴보니 여러 이름 중에 이민지 하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추모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곳에 왔었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네. 자네와 함께 오니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여해병 때 모자를 꺼내 추모비 앞에 놓았습니다. 민지야, 이 아이 봐라. 너와 같은 이름의 여해병이 또 나타났다. 너처럼 용감하고 너처럼 따뜻한 아이야. 여해병 때 정신은 죽지 않았어. 이민지도 추모비 앞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민지야,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할머니. 저녁 후에도 가끔 이곳에 와주게. 이 아이들을 기억해주게. 그리고 자네가 보여준 정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이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추모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오히려 다행이야. 그래서 포항을 헤매다가 자네를 만났으니까. 이것도 하늘이 준 선물이겠지. 할머니,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민지의 할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민지는 여전히 성실하게 복무하며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여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여러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연병장의 전 부대원이 집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민지 상병, 앞으로 나오시오. 이민지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민지 상병의 선행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 군인 정신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민지 상병에게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병장이 수군거렸습니다. 화랑무 공훈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거의 수여되지 않는 고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장관이 이민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전투에서의 용맹함뿐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준 희생 정신에도 수여됩니다.
이민지 상병은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김경숙 할머니가 박지연 소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민지 여해병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재단은 2명의 이민지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25년 전 전사한 이민지 하사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민지 상병을,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해병 때 정신을 실천하는 장병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상병이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면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이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강희 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민지 상병을 위하여 경례. 전 부대원이 일제히 이민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민지도 눈물을 닦으며 답례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민지는 김경숙 할머니와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 포항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알고 있나? 내 치매가 많이 좋아졌다네.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의사가 그러더군. 기적 같다고. 아마도 자네를 만난 후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그런 것 같아. 할머니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어. 자네 덕분이야. 할머니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도 분명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자네를 보니 그 생각이 드네. 그 아이도 자네처럼 생각했겠지. 여해병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하네. 여해병 때가 든든하고. 이민지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하나가 아닙니다. 제 동료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유진도 최강희 병장님도 모두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여해병 때 정신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지. 모든 여해병이 가슴에 품고 있는 거야. 1년 후 이민지는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전역식에는 할머니와 김경숙 할머니, 박지연 소장 그리고 많은 전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민지는 약속대로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이제는 주간대학으로 편입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5일이면 그녀는 포항의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25년 전 전사한 또 다른 이민지를 기리기 위해 어느 날 이민지는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평범한 사람이 만드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던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그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나요? 이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너무나 많았죠. 새로운 가족, 평생의 인연, 그리고 제가 왜 여해병이었는지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경숙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며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가끔 이민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구원해 준 거야. 여해병 때 정신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계급과 나이를 초월하여 진정한 전우애로 그리고 가족애로 승화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김경숙과 박지연 그리고 두 이민지로 이어지는 이 인연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해병 때 정신은 단순히 군대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희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민지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할머니의 감동이 다시 이민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